소아야?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뒤를 돌아봤죠. 석양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남자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4년간 찾아 헤매던 아내의 얼굴이 눈앞에 있었죠.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미안해. 남자의 오열 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인은 그를 낯선 듯 바라보며 한 걸음 물러섰죠. 등에 업힌 새 아이가 겁먹은 듯 엄마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것은 4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을 기억하지 못했죠. 그 순간부터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채널은 황혼님들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시금치, 멸치 등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유용한 생활 정보 한 줄이었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야기는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빛그룹 회장 집무실은 고요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강민주는 서류에 서명을 하다가 문득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내 윤서아의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설정되어 있었죠. 임신 5개월쯤 되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서아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서아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지금 뭐해? 전화 너머로 서아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벌써 궁금해요? 아까 출근한 지 2시간밖에 안 됐잖아요.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 태동이 느껴지나 싶어서 오늘따라 유난히 보고 싶네. 서아가 웃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행복이 가득했죠. 태동이요? 아침부터 계속 차고 있어요. 우리 아기 아빠 닮아서 성격이 급한가 봐요. 민주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오늘 저녁에 일찍 들어갈게. 같이 산책이라도 해. 서아가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좋아요. 기다릴게요, 당신. 전화를 끄는 민주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아와 만난 지 3년이 흘렀죠. 그녀는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민준이 우연히 꽃집에 들렀다가 서아를 만났고 첫눈에 반했죠. 주변에서는 반대했습니다. 특히 어머니 박영희는 강하게 반발했죠. 재벌가 며느리 자리에 그런 평범한 여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서아 없이는 못 살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서아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민준의 손을 꼭 잡았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맹세했습니다. 평생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서아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민주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민주는 해외 출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본사와의 중요한 계약건이 있었죠. 출장 기간은 일주일이었습니다. 여보, 일주일이면 금방이에요. 건강 챙기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집사님한테 말해요. 서아는 남편의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다녀오세요, 당신. 민주는 아내의 배에 손을 얹고 속삭였습니다. 아빠 다녀올게. 엄마 잘 지켜드려. 공항으로 떠나는 민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서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요. 민준이 출장을 떠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영희가 서아를 불렀습니다. 저택의 거실에는 박영희와 조카 한지우가 앉아 있었죠. 서아는 배를 안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부르셨어요? 박영희는 차갑게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죠. 앉아. 서아가 소파에 앉자 박영희는 봉투 하나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그거 열어봐. 서아는 불안한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DNA 검사 결과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죠. 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영희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뱃속의 아이가 내 아들 아이가 아니라는 증거야. DNA 검사 결과를 봐. 일치율이 0%야. 서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이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민준 씨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박영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증거가 여기다 있는데 무슨 소리야? 사진도 봐. 네가 다른 남자랑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야. 서아는 사진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분명 자신의 얼굴이었지만 그런 일은 없었죠. 합성된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저는 그런 짓 한 적 없어요. 한지우가 나섰습니다. 그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형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조용히 떠나시면 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 조용히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민준 씨는 저를 믿어줄 거예요. 박영희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너 같은 여자 믿을 것 같아?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너 같은 여자는 우리 집안을 더럽힐 자격도 없어. 서아는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해외 출장 중이라 연락이 닿지 않았죠. 절망에 빠진 서아는 짐을 싸서 집을 나섰습니다. 빗속을 헤매던 서아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민준 씨는 저를 믿어줄까? 혼란과 두려움이 그녀를 집어삼켰죠. 그리고 그날 밤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2021년 6월 23일 밤 9시경이었습니다. 빗줄기가 거세게 내리던 밤이었죠. 윤서아는 작은 가방 하나를 메고 저택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배를 감싸쥔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저를 믿어주실까요? 아니면 저를 버리실까요? 서아의 마음속에는 혼란만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여준 증거들이 너무나 확실해 보였기 때문이죠. DNA 검사 결과, 사진들 모두 조작된 것이었지만 서아는 그 사실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거리는 적막했습니다. 빗소리만이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왔죠. 서아는 공중전화 부스를 발견하고 다시 한번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되지 않는 번호입니다. 자동응답기의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민준은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었죠. 연락이 닿을 리 없었습니다. 서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화부스 안에서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움직였죠. 서아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아. 그때였습니다. 밝은 헤드라이트 불빛이 서아를 비쳤습니다. 차 한 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죠. 서아는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꽈광. 엄청난 충격과 함께 서아의 몸이 공중으로 튕겨나갔습니다. 그녀의 의식이 흐려졌죠.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빗소리와 멀어지는 차 소리였습니다. 운전자는 도주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아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지나가던 행인이 그녀를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여기요.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밤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아는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료진은 급히 검사를 시작했죠. 환자 상태 어때요?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뇌출혈 소견이 보입니다. 그리고 임신 7개월입니다. 신원 확인됐나요? 아니요. 가방에 지갑이나 신분증이 없습니다. 신원 불상입니다. 의사들은 급히 수술실로 서아를 옮겼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죠. 수술은 5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지만 서아의 뇌에는 심각한 손상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조산 위험이 높았죠. 이틀 후 서아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간호사가 물었지만 서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누구죠? 여기가 어디예요? 외상성 기억상 실증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뇌 손상으로 과거의 모든 기억이 사라진 것이죠. 환자분, 진정하세요. 지금 병원입니다. 사고를 당하셨어요. 사고? 저는 제 이름도 모르겠어요. 서아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죠. 남편의 얼굴도 시어머니의 말도 행복했던 순간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병원 측은 경찰에 신원 불상 환자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종 신고가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이틀이 더 지나서였습니다. 그 사이 강민주는 미국에서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다 왔어. 금방 들어갈게.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이상하게 여기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주는 경악했습니다. 서아가 보이지 않았죠. 집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어디 갔습니까? 집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마님께서는 사흘 전에 집을 나가셨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급히 어머니를 찾아갔죠. 어머니, 서아가 어디 갔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박영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가 스스로 나간 거야. 너한테 할 말이 있다며 편지를 남기고 갔어. 박영희는 봉투 하나를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는 서아가 쓴 것이 아니었죠. 한지우가 대필한 위조 편지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이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이와 함께 떠나겠습니다. 민주는 편지를 읽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서아가 이런 말을 할 리 없어요. 그는 즉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사설 탐정도 고용했죠. 하지만 서아의 행적은 묘연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종자 신고건으로 연락드립니다. 신원 불상 환자가 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민주는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환자는 서아가 아니었죠. 나이도 다르고 외모도 달랐습니다. 아닙니다. 제 아내가 아니에요. 민준의 실망은 컸습니다. 그는 병원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서아, 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서아가 바로 그 병원의 다른 병동에 입원해 있었다는 사실을요. 신원 불상 환자로 분류되어 있었기에 일반 실종자 명단과 매칭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아는 병원에서 새 쌍둥이를 조산으로 낳았습니다. 두 아들과 한 딸이었죠. 의료진은 놀라워했습니다. 새 쌍둥이라니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서아에게는 기쁨보다 막막함이 더 컸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의지할 곳도 없는 상황에서 새 아이를 낳은 것이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회복지사가 찾아왔지만 기억을 잃은 서아를 도울 방법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복지시설에 잠시 계시면서 기억을 되찾으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시설에 가고 싶지 않았죠.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자신이 직접 키워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아이들을 키울게요. 퇴원 후 서아는 아이들을 안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걸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도심 외곽의 쪽방촌에 정착하게 되었죠. 한편 민주는 4년 동안 아내를 찾아 헤맸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수소문했지만 서아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아내의 사진을 보며 자책했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했어. 미안해, 서아야. 민준의 삶은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일에만 몰두하며 감정을 죽였죠.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지만 민주는 어떤 위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6월이었습니다. 도심 외곽 쪽방촌의 아침은 분주했습니다. 윤서아는 4평 남짓한 방에서 새 쌍둥이를 깨웠죠. 민수야, 민서야, 미나야. 일어나야지. 4살 아이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작은 방에는 낡은 이불 몇 장과 작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죠. 하지만 서아는 이 공간을 최대한 깨끗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엄마, 오늘도 폐지 주우러 가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서아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죠. 응, 엄마가 일 좀 하고 올게. 너희는 착하게 놀고 있어. 엄마, 배고파요. 민서가 배를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서아는 가슴이 아팠죠.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빵 사올게. 서아는 주머니에 남은 돈을 확인했습니다. 2,500원이 전부였죠. 그녀는 동네 슈퍼로 향했습니다. 슈퍼 주인 이소희는 서아를 보자 반갑게 맞았습니다. 언니, 또 오셨어요? 애들은 잘 있어요? 네, 덕분에요. 빵 좀 주세요. 서아가 돈을 내밀자 소희는 빵 3개와 우유 한 팩을 더 챙겨줬습니다. 언니, 이것도 가져가세요. 애들 먹여야죠. 아니에요, 저는 돈이. 소희가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나중에 주세요. 애들 굶으면 안 되잖아요. 서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동네에서 소희만이 그녀에게 따뜻함을 베풀어 주었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아는 빵과 우유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빵을 먹었죠. 서아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면 모든 게 견딜만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아는 새 아이를 데리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민수와 민서는 손수레를 끌고 미나는 엄마 등에 엎여 있었죠. 엄마, 저기 종이 박스 있어요. 민수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서아는 박스를 주워 손수레에 실었죠. 하루 종일 걸으며 폐지를 주었습니다. 발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녁 7시경 서아는 폐지 수거센터로 향했습니다. 하루 종일 모은 폐지를 저울에 올렸죠. 오늘은 15kg이네요. 7,500원 드릴게요. 서아는 돈을 받아주었습니다. 이 돈으로 내일 끼니를 해결해야 했죠. 고맙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빛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강민준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최한결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내일 신규 부지 시찰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죠.
실장, 사설 탐정 쪽에서 연락 없었나? 한결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번에도 소식이 없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4년째 같은 대답을 듣고 있었죠. 계속 찾게. 포기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한결이 나간 후 민주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아의 사진이 들어 있었죠.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아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지금 어디에 있어? 살아있기는 한 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매일 밤 이렇게 아내에게 말을 걸었죠. 대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날 밤 민주는 어머니 박영희를 만났습니다. 저택의 식당에서 둘만의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죠. 민준아,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어떠니? 4년이 지났어. 살아있다면 벌써 소식이 왔을 거야. 박영희의 말에 민주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다시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서아를 찾을 겁니다. 평생이 걸리더라도요. 하지만 어머니가 서아를 좋아하지 않으셨던 건 알아요. 하지만 서아는 제 아내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박영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말하고 싶었죠. 사실 자신이 서아를 내쫓았다고 거짓 증거를 만들어 그녀를 절망에 빠뜨렸다고요. 하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해라. 민주는 식사를 마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박영희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고집이 뒤섞여 있었죠. 한편 쪽방촌에서는 서아가 아이들을 재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밤에도 이야기해줘요. 미나가 졸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서아는 아이들을 꼭 안으며 속삭였죠. 옛날 옛적에 아주 먼 나라에 공주님이 살고 있었대요. 공주님은 예뻤어요? 응, 아주 예뻤지. 그리고 착했어. 공주님은 3명의 아기를 낳았는데 서아는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려왔죠. 왜인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내게도 누군가가 있었을까? 나를 사랑해준 사람이? 서아는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가끔 이런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목소리, 포옹, 웃음. 하지만 흐릿하게만 느껴질 뿐이었죠. 엄마, 왜 울어요? 민수가 서아의 볼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서아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죠. 아니야, 엄마 안 울어. 그냥 눈이 좀 따가워서. 아이들이 잠들자 서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제가 누구였을까요? 제 과거는 어땠을까요? 서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찾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매일 밤 자신을 그리워하며 눈물 흘리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비서실장 한결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오늘 시찰 부지가 어디라고 했나? 도심 외곽 A지구입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이죠. 알겠네. 출발하지.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약 40분 정도 달렸을까요? 차는 낡은 건물들이 늘어선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민주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주택들과 좁은 골목길들이 보였죠. 이 지역 주민들 이주 대책은 준비되었나? 네, 회장님. 보상안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검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누군가가 손수레를 끌며 걸어오고 있었죠. 민준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죠. 저 뒷모습. 설마. 그는 한 걸음씩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확신이 들었죠. 그리고 드디어 그 여인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강민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4년간 찾아 헤매던 아내가 눈앞에 서 있었죠. 그녀의 얼굴은 예전보다 수척해졌지만 여전히 서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등에 업힌 3명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민준의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죠. 서하야? 서하는 낯선 남자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그 남자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뒤에는 고급 세단이 서 있었죠. 저를 아세요? 서하의 대답에 민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서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났죠. 등에 업힌 아이들이 겁을 먹고 엄마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예요? 민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하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며 대답했죠.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민주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들이라는 것을요. 4년 전 서하가 임신했을 때 뱃속에 있던 아기들이 이렇게 자라 있었던 것입니다. 민준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죠. 미안해. 서하야.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4년간 참았던 슬픔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한결은 경악했습니다. 회장님이 무너지는 모습을 처음 보았기 때문이죠. 그는 급히 다가가 민준을 부축하려 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민준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서하를 바라보며 울었죠. 서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남자가 왜 자신을 보고 우는 걸까요? 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걸까요? 정말 죄송한데요. 저는 당신을 모르겠어요. 서하의 말에 민주는 더욱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하려 애썼죠. 서하가 놀라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죠. 서하 씨. 아니, 실례했습니다. 저는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당신을 오래전부터 찾아왔습니다. 저를요? 왜요? 당신은 제 아내입니다. 4년 전에 실종되었죠. 그리고 저 아이들은 민준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그는 새 쌍둥이를 바라봤죠. 아이들은 엄마 뒤에 숨어 겁먹은 눈으로 민준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제 아이들입니다. 서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은 서하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자신의 과거를 몰랐기 때문이죠. 기억이 없었습니다. 한결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부인께서는 혹시 기억을 잃으신 건 아닌가요? 서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4년 전에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민준의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아내가 홀로 사고를 당하고 기억을 잃고 새 아이를 낳아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다는 사실에 견딜 수 없었죠. 서하 씨, 아니 여보.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당신의 남편입니다. 당신을 4년 동안 찾아 헤맸어요. 민주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서하와의 결혼 사진이 들어 있었죠. 그는 사진을 서하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이게 우리 결혼식 날 사진입니다. 서하는 사진을 받아들고 놀랐습니다. 사진 속에는 자신의 얼굴이 있었죠.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게 저예요? 네, 당신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남편 강민준이에요. 서아는 사진을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분명 자신의 얼굴인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죠. 저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민주는 다가가려 했지만 서아가 또다시 물러났습니다.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죠.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괜찮아. 서아는 아이들을 달래며 민준을 경계했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죠. 서아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결이 제안했습니다. 회장님, 일단 병원으로 모시는 게 어떨까요? 전문의 진단을 받으시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아 씨, 제발 병원에 한 번만 가주시겠어요? 검사를 받아보시면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서아는 망설였습니다. 이 남자를 믿어야 할까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있었죠. 좋아요. 하지만 제 아이들도 함께 가야 해요. 물론입니다. 당연히 함께 가야죠. 민주는 차 문을 열었습니다. 서아는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안고 차에 올랐죠. 고급 세단의 부드러운 시트는 그녀가 경험해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민주는 운전석 옆자리에 앉아 뒤를 돌아봤죠. 서아는 아이들을 꼭 안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아 씨, 네, 힘들었죠? 혼자 아이들 키우느라.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기 때문이죠. 4년 동안 참았던 외로움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민준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아내와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아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슬픔이 담겨 있었죠. 왠지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민주는 급히 신경과 전문의를 찾았죠. 원장님, 급한 환자가 있습니다. 외상성 기억상 실증인 것 같습니다. 원장은 민준의 요청에 즉시 응했습니다. 서아는 진찰실로 들어갔고 아이들은 한결이 돌봐주었죠. 1시간 후 원장이 나왔습니다. 회장님, 잠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민주는 원장을 따라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환자분은 심각한 외상성 기억상 실증입니다. 4년 전쯤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뇌 MRI 결과 측두 옆 부위에 손상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환경, 사람, 물건 등의 자극을 받으면 기억이 점진적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민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집으로 모셔가도 될까요? 예전에 살던 곳으로요. 좋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환자분에게 강요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기억이 돌아오도록 도와주세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찰을 마친 서아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죠. 어떻게 나왔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서아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의사 선생님이 제가 기억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4년 전에 사고를 당한 것 같다고. 맞아요. 당신은 4년 전에 실종됐어요. 저는 그동안 당신을 찾아 헤맸죠. 서아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말이 진실처럼 들렸습니다. 그럼 저 아이들이 정말 당신의 아이들이라는 건가요? 네. 당신이 임신했을 때 뱃속에 있던 아이들이에요. 새 쌍둥이였던 거죠. 서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혼자 아이들을 낳고 키워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누구인지도 어디서 왔는지도. 민주는 서아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그녀가 자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저는 당신과 아이들을 지킬 거예요. 다시는 놓지 않을 거예요. 서아는 민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왠지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일까? 서아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이 남자는 자신과 아이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서아와 새 쌍둥이를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왔습니다. 차가 대문을 통과하자 서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거대한 한옥식 저택이 눈앞에 펼쳐졌죠. 넓은 정원과 연못, 그리고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집이에요. 당신이 살던 곳이죠. 서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런 곳에서 살았다고요? 4년 동안 쪽방촌에서 살았던 자신이 말이죠. 차에서 내린 새 쌍둥이는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 너무 커요. 민서가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민주는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죠. 자신의 아이들이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자란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집사와 가정부들이 나와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서아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마님, 정말 마님이십니까? 나이 든 집사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서아는 당황하며 대답했죠. 저는 기억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마님.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민주는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방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옷과 생필품도 즉시 준비하고요. 네, 회장님. 서아는 민준을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큰 방으로 안내받았죠. 방문을 열자 서아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방은 넓고 아름다웠습니다. 큰 침대와 화장대, 옷장,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죠. 이 방이 우리 부부가 쓰던 방이에요. 민준의 말에 서아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저기 화장대 위에 사진이 있어요. 서아는 화장대로 다가갔습니다. 액자 속에는 자신과 민준이 함께 찍은 사진이 여러 장 있었죠. 행복해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했나 봐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은 그녀의 옆에 섰죠. 네,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했고 아이가 생겼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죠. 서아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행복이 진짜였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왜? 제가 여기를 떠났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밝혀내야 할 진실이었기 때문이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알아낼 거예요. 반드시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회장님, 어머님께서 오셨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박영희가 온 것이죠. 그는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다녀올게요. 민주는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박영희가 소파에 앉아 있었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박영희는 민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들었다. 그 여자를 찾았다며? 네, 서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요. 박영희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죠. 자신이 며느리를 내쫓았고 그 결과가 이렇게 끔찍했다는 것을요. 아이들이 있다고? 네, 새 쌍둥이예요. 서아가 혼자 낳아서
4년 동안 키웠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말이죠. 민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영희는 입술을 깨물었죠. 어머니, 저는 알고 있어요. 서아가 왜 사라졌는지요. 민준의 말에 박영희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냐? 서아가 떠나던 날 어머니가 뭔가 말씀하셨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날 서아는 어머니와 지우 형을 만났어요. 박영희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일이 들통난 것이죠. 민준아, 그건. 어머니, 제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서아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박영희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입을 열었죠. 나는 그 여자가 너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쫓으려 했어.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민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임신한 제 아내를. 나는 이 집안을 지키려고 한 거야. 그 여자는 우리 신분에. 집안이요? 신분이요? 민주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제 아내가 4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제 아이들이 굶주리며 자랐어요. 박영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제 가족에게 한 일을요. 민주는 돌아서서 방으로 향했습니다. 박영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너졌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한편 위층 방에서 서아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 쌍둥이는 신기한 장난감들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엄마, 여기 너무 좋아요. 미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아도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나는 정말 여기 속한 사람일까? 이 모든 게 꿈만 같아. 그때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죠. 서아 씨, 괜찮으세요? 네. 그런데 아까 아래층에서 어머니가 다녀가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아는 민준의 표정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서아 씨, 당신이 왜 이 집을 떠났는지 곧 밝혀낼 거예요. 그리고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을 겁니다. 서아는 민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죠.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기억도 없고. 민준은 조심스럽게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서아가 손을 빼지 않았죠.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당신이 기억을 되찾을 때까지 제가 옆에 있을게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남자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날 밤 서아는 부드러운 침대에 누웠습니다. 4년 만에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자는 것이었죠. 아이들은 옆방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진짜일까? 나에게도 행복한 날들이 있었을까?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기 시작했죠. 꿈속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안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죠. 그리고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랑해요, 서아. 서아는 꿈속에서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하지만 깨어나자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서아는 눈을 떴고 빈 방만이 보였죠. 언젠가 기억이 돌아올까? 서아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랐죠. 자신의 과거를, 사랑을, 행복을 다시 기억하기를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윤서아는 조금씩 저택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새 쌍둥이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난 듯 행복해했죠. 넓은 정원에서 뛰어놀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따뜻한 옷을 입었습니다.
민주는 매일 아침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아빠, 오늘 회사 안 가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뭉클했죠. 아이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른 것입니다. 응, 오늘은 너희랑 놀아줄 거야. 정말요? 와, 아이들은 신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서아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죠. 민준이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아버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 민준은 서아에게 제안했습니다. 서아 씨, 오늘 정원을 한번 거닐어 보시겠어요? 예전에 당신이 좋아하던 장소가 있거든요. 좋아요. 두 사람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따스했죠. 정원에는 다양한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당신이 가꾸던 작은 화단이에요. 민준이 가리킨 곳에는 장미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꽃들을 보며 무언가 느껴졌죠. 저는 꽃을 좋아했나 봐요. 네, 당신은 꽃집을 운영했었어요. 꽃을 정말 사랑했죠. 서아는 장미 한 송이를 만졌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죠. 작은 꽃집, 손님들에게 꽃을 건네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누군가가 꽃집에 들어오는 장면. 아, 서아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민준이 놀라서 그녀를 부축했죠. 괜찮으세요? 잠깐. 뭔가 떠올랐어요. 꽃집. 제가 꽃집에 있었어요. 민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맞아요. 당신은 작은 꽃집을 운영했어요. 희망 꽃집이라는 이름이었죠. 서아는 더 생각해 보려 했지만 이미지는 희미해졌습니다. 아, 사라졌어요. 더 이상 기억이 괜찮아요. 천천히 돌아올 거예요. 민주는 서아를 벤치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정원을 바라봤죠. 서아 씨,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지난 4년 동안 정말 힘들었죠? 서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어요. 정말 많이요. 하지만 아이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게 견딜만 했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지키지 못해서. 서아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가 먼저 손을 잡은 것이죠.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잖아요. 민준은 서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죠. 이제는 제가 지킬게요. 당신과 아이들을요. 그날 오후 민준은 비서실장 한결을 불렀습니다. 실장, 4년 전 아내가 실종되던 날의 모든 기록을 다시 조사해주게. CCTV, 병원 기록, 목격자 진술, 모든 걸 다시 확인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한지우 전무에 대해서도 조사할까요? 민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당연하지. 그날 지우 형이 아내를 만났다는 건 확실하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두 밝혀내게. 네, 회장님. 며칠 후 한결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4년 전 그날 밤의 교통사고 기록을 찾았습니다. 교통사고? 네. 마님께서 실종되신 날 밤 9시 30분경 도심 외곽에서 뺑소니 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신원 불상의 임신부였고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피해자가 네, 아마도 마님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고 차량의 소유주를 한결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민준은 서류를 보고 경악했죠. 한지우. 서류에는 한지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이 한지우의 차였던 것이죠. 민준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즉시 한지우를 불러들였습니다. 저녁 8시 한지우가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을 마주했죠. 형님,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민준은 서류를 한지우의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봐. 한지우는 서류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4년 전 네 차가 뺑소니 사고를 냈어. 그날이 바로 내 아내가 실종된 날이지. 한지우는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건 제 차를 도난당했어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신고 기록도 없어.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한지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죠. 형님, 저는 네가 내 아내를 쳤어. 그리고 도망쳤지. 임신한 여자를 두고 말이야. 민준은 한지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왜 그랬어? 왜 도망쳤어? 한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결국 진실을 토해냈죠. 죄송합니다. 그날 저는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운전을 했죠. 사고를 내고 나서 두려웠습니다. 제 경력이, 제 인생이 끝날 것 같아서. 민준은 한지우를 밀쳐냈습니다. 네 인생? 네 경력?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 아내는 4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 기억을 잃고 홀로 아이들을 낳고 폐지를 주우며 굶주렸어. 그 모든 게 너 때문이야. 한지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민준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네가 받을 건 용서가 아니라 처벌이야. 경찰에 자수해. 그리고 법의 심판을 받아. 형님, 내일 아침까지 자수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리고 회사에서도 너를 쫓아낼 거고. 민주는 더 이상 한지우를 보지 않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위층에서 서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래층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죠.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민준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괜찮으세요? 서하가 물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방금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만났어요. 저에게요? 민준은 서하에게 다가갔습니다. 4년 전 당신이 교통사고를 당한 이유를 알았어요. 그리고 누가 그 사고를 냈는지도요. 서하는 숨을 멈췄습니다. 누구예요? 제 사촌 동생이에요. 한지우라는 사람이죠. 그는 당신을 치고 도망쳤어요. 서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년간의 고통이 한 사람의 비겁함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경찰에 자수하게 했어요. 그리고 법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지만 정의가 실현되길 바랐죠. 민주는 서하를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서하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서하는 민준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4년간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죠. 고마워요. 저를 찾아줘서, 저와 아이들을 지켜줘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별이 빛나고 있었죠. 이틀 후 박영희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하를 찾아갔습니다. 서하는 정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죠. 박영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새 쌍둥이가 환하게 웃으며 뛰어다니는 모습, 서하가 아이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눈빛. 박영희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이 가족을 파괴했구나. 박영희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서하는 그녀를 보고 일어섰죠. 어머님,
서아는 박영희가 민준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기억은 없었죠. 그녀는 서아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 들어줄 수 있겠니?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아, 엄마 잠깐 할머니랑 얘기 좀 하고 올게. 여기서 놀고 있어. 네, 엄마. 두 여인은 정원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죠. 박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서아는 놀라서 박영희를 바라봤습니다. 네가 왜 이 집을 떠났는지, 그리고 왜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는지, 모두 내 잘못이야. 박영희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70대 중반의 노인이 며느리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이었죠. 4년 전 나는 너를 내쫓았어.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네가 부정한 여자인 것처럼 꾸며서 말이야. 서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나는 네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평범한 꽃집 주인이 재벌가 며느리가 된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던 거지. 박영희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몰랐어. 네가 그렇게 선하고 착하고 민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그리고 네가 임신했을 때도 나는 너를 더 밀어냈지. 서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나는 너에게 거짓 DNA 검사 결과를 보여줬어. 뱃속의 아이가 민준이 아이가 아니라고 했지. 그리고 너를 이 집에서 쫓아냈어. 그래서 제가 집을 나간 거였군요. 서아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왜 그렇게 절망했는지, 왜 빗속을 헤맸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너는 그날 밤 사고를 당했어. 그리고 기억을 잃었지.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숨겼어. 민준이가 진실을 알까봐 두려웠거든. 박영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죠. 용서해다오. 제발 용서해다오.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 서아는 박영희를 바라봤습니다. 분노해야 할까요? 증오해야 할까요? 하지만 서아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4년간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기에 이제는 더 이상 미움을 품고 싶지 않았죠. 일어나세요, 어머님. 서아는 박영희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4년간 제가 겪은 일들은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요. 박영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겠어요. 미움은 또 다른 고통을 만들 뿐이니까요. 서아는 새 쌍둥이를 바라봤습니다. 제 아이들은 할머니가 필요해요. 비록 저에게는 상처를 주신 분이지만 아이들에게는 할머니시니까요. 박영희는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나는 너 같은 며느리를 가질 자격이 없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서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저와 제 가족에게 상처를 주지 마세요. 그리고 민준 씨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약속하마.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박영희는 서아를 안았습니다. 두 여인은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죠. 용서는 쉽지 않았지만 치유는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민준, 서아, 새 쌍둥이, 그리고 박영희까지요. 할머니, 같이 먹어요. 미나가 박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영희는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죠. 그래, 우리 예쁜 손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줄게. 민주는 어머니와 아내가 화해한 것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고 있었죠. 자, 건배합시다.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인 걸 축하하며 민준이 잔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잔을 부딪혔죠. 건배. 식사 중에 박영희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회사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민주는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나는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 이제는 너를 믿고 네 가족을 응원할 거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식사 후 서아는 아이들을 재우고 민준과 함께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어머님께서 모든 걸 고백하셨어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아요. 어머니께서 제게도 말씀하셨어요. 화나지 않으세요?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가 나죠. 하지만 어머니도 후회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변하시려고 노력하시잖아요. 서아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민준은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아름다웠죠. 서아 씨. 아니, 서아야. 네.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가면 되니까. 서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새로운 시작이죠. 민주는 조심스럽게 서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 손을 올렸죠. 사랑해요, 서아. 서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이 순간이 진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4년간의 고통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죠. 그날 밤 서아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죠. 평생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서아도 대답했습니다. 저도 평생 당신만 사랑할게요. 그리고 두 사람은 키스를 했습니다. 서아는 눈을 떴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죠. 이게 기억일까? 서아는 옆에 누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죠. 언젠가 모든 걸 기억해낼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요. 서아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윤서아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들부터 시작되었죠. 어느 날 아침 서아는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향기를 맡는 순간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민준 씨는 크림을 조금만 넣은 커피를 좋아하시죠? 민준은 놀라서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서아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알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민준이 좋아하는 음식, 습관, 말투 등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죠. 기억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민준은 기뻐하며 서아를 안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곧 모든 걸 기억해낼 거예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민준은 서아에게 특별한 장소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차는 도심의 한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상가 건물이 있었죠. 여기가. 서아는 건물을 보는 순간 무언가 느꼈습니다. 민주는 서아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에는 폐업한 가게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유리창 너머로 빈 공간이 보였죠. 이곳이 당신의 꽃집이었어요. 희망 꽃집. 서아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 강렬한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꽃들로 가득한 가게. 손님들에게 미소 지으며 꽃을 건네는 자신. 그리고 어느 날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던 순간 당신이 처음 꽃집에 오셨을 때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죠.
당신은 장미 한 다발을 사셨어요. 어머니께 드린다고. 민주는 놀라서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맞아요. 기억하는 거예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오셨죠. 그 다음 주에도 매주 오셨어요. 당신을 보고 싶어서였어요. 서아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더 많은 기억이 떠올랐죠. 당신이 고백하셨을 때 저는 놀랐어요. 재벌 회장님이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게 당신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가장 특별한 사람이었죠. 서아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했던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우리 결혼식?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임신 소식을 알려줬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서아는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기억이 떠올랐죠. 그런데 어느 날 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서아야, 괜찮아. 천천히 해. 민주는 서아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계속 기억을 떠올렸죠. DNA 검사 결과, 합성된 사진. 어머님은 제가 배신자라고 하셨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서아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전화를 하려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출장 중이었죠.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민준도 무릎을 꿇고 서아를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그때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그리고 빗속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헤드라이트가 너무 밝았어요. 그리고 서아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민주는 서아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죠. 이제 다 기억했어요. 모든 걸요. 서아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했는지. 민주는 서아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과거의 아픔은 잊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아는 새 쌍둥이를 안았습니다. 민수야, 민서야, 미나야. 엄마가 이제 다 기억했어.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 아이들인지. 아이들은 엄마를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요. 아니야, 이건 기쁜 눈물이야. 서아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도 다가와 가족을 안았죠. 우리 가족, 이제 완전해졌어요. 그날 밤 서아와 민준은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준 씨, 왜요 여보? 고마워요. 저를 찾아줘서, 포기하지 않아서. 민준은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포기해요? 평생 찾아다녔을 거예요. 서아는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키스를 했죠. 4년 만에 진짜 키스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4년간의 공백이 채워지고 있었죠. 사랑해요, 민준 씨. 나도 사랑해요, 서아야. 그날 밤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마침내 진짜 부부로 돌아온 것이죠. 다음 날 아침 서아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민준이 좋아하는 메뉴로요. 와, 이 냄새. 당신이 만든 거예요? 민준이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서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네, 당신이 좋아하던 음식이에요. 기억나더라고요. 민준은 서아를 안았습니다. 정말 다 돌아왔네요. 제 아내가
네, 돌아왔어요. 이제 영원히 곁에 있을게요.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가족들은 행복하게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박영희도 함께했죠. 며느리, 정말 다 기억이 돌아왔다며? 네, 어머님. 모든 걸 기억했어요. 박영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나에 대한 기억도?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해요. 하지만, 이제 과거는 잊으려고요. 우리 앞으로만 보기로 했잖아요. 박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오후 한결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한지우 전무가 자수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기소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그가 받아야 할 처벌을 받겠지. 그리고 이건 좋은 소식인데 부인께서 운영하시던 꽃집 건물주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건물을 매각하고 싶다고요. 민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래, 즉시 매입하게. 그리고 민주는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다시 꽃집을 해보는 게 어때요? 서아는 놀라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당신은 꽃을 사랑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걸 좋아했고요. 서아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꽃집, 그녀가 정말 사랑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도와줄게. 박영희가 나섰습니다. 내가 손주들을 돌봐줄 테니 넌 마음껏 일해. 서아는 감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이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 희망꽃집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 첫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래전 단골 손님들도 있었고 새로운 손님들도 있었죠.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한 단골 손님이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서아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그럼요. 그런데 사장님은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4년이나.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긴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소중한 것들을 많이 배웠죠. 꽃집은 금세 활기를 띠었습니다. 서아는 행복했죠.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평화로운 일상이 있었습니다. 오후 3시경 민준이 꽃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여보, 바빠요? 아니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민주는 꽃 한 송이를 골랐습니다. 붉은 장미였죠. 이 장미 하나 주세요. 서아는 웃으며 장미를 포장했습니다. 누구 드릴 건데요? 제 아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죠. 서아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주는 장미를 서아에게 건넸죠. 당신을 사랑해요, 서아야. 저도 사랑해요, 민준 씨. 두 사람은 꽃집 안에서 키스를 했습니다. 지나가던 손님들이 미소 지으며 박수를 쳤죠. 저녁 6시 서아는 꽃집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준과 함께 오늘 하루를 이야기했죠. 오늘 매출이 꽤 괜찮았어요. 다행이네요.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저도 좋아요. 집에 도착하자 새 쌍둥이가 현관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아가들 오늘 뭐 했어? 할머니랑 그림 그렸어요. 거실에는 박영희가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왔구나. 오늘 아이들이 정말 착했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민준, 서아, 새 쌍둥이, 박영애, 그리고 한결도 함께 했죠.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행복한 저녁 식사였죠. 식사 중에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왜 4년 동안 안 보였어요? 민준과 서아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시간이었죠. 민수야, 엄마가 아파서 잠깐 멀리 갔었어. 그런데 이제 다 나아서 돌아온 거야. 그럼 이제 안 가는 거죠? 응, 이제 절대 안 가. 영원히 너희 곁에 있을 거야. 민수는 안심하며 웃었습니다. 식사 후 서아는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새 아이는 큰 방에서 함께 잤죠. 엄마, 오늘도 이야기해줘요.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행복한 이야기요. 서아는 미소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가족이 살았어요. 엄마와 아빠 그리고 3명의 아이들이었죠. 이 가족은 처음에는 떨어져 있었지만 운명이 다시 만나게 해줬어요.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행복하게 살았어요. 영원히 함께요. 그 가족이 우리예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그 가족이 바로 우리야. 아이들은 만족스럽게 잠들었습니다. 서아는 아이들의 이마에 키스를 하고 방을 나왔죠. 거실에서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와인 2잔을 준비해놨죠. 자, 우리만의 시간이에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민준 씨, 행복해요. 저도요. 당신과 아이들이 있어서요. 서아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4년 전 제가 당신을 잃었을 때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돌아왔죠. 다시는 놓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 씨, 하나 물어봐도 돼요? 물론이죠. 우리 4번째 아이는 안 가질 거예요? 민준은 놀라서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4번째요? 서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쌍둥이도 좋지만 1명 더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민준은 서아를 안았습니다. 정말요? 진심이에요? 네, 진심이에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고 싶어요. 민준은 기뻐하며 서아를 안았습니다. 좋아요. 우리 큰 가족 만들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미래는 밝았죠. 다음 날 민주는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가족과 보낼 시간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무를 위임하고 근무 시간을 조정하겠습니다. 임원들은 놀랐습니다. 워커홀릭이었던 회장이 변한 것이죠. 회장님, 회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사는 여러분이 잘 운영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고 싶습니다. 회의를 마친 민주는 한결을 불렀습니다. 실장, 고맙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줘서. 천만에요, 회장님. 부인과 다시 만나신 걸 보니 제가 다 기쁩니다. 실장도 행복 찾게. 혼자 사는 게 쓸쓸하지 않나? 한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가족을 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이제 누군가를 찾아봐야겠어요. 그래, 행복하게 사세요. 그날 저녁 민주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서아의 꽃집으로 향했죠. 여보, 퇴근해요. 같이 집에 가요. 벌써요? 아직 정리할 게 많은데. 직원들이 해줄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서아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가요. 차 안에서 민준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가족여행 가는 거 어때요? 좋아요. 아이들이 좋아하겠어요. 제주도로 갈까요? 아이들이 바다를 처음 보는 거죠. 완벽해요. 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엄마, 우리 아가들, 아빠가 좋은 소식 있어. 이번 주말에 여행 가.
와, 여행. 아이들은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서아와 민주는 행복하게 웃었죠.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앨범을 봤습니다. 4년 전 사진들이 있었죠. 엄마, 이게 누구예요? 민서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사진 속에는 임신한 서아가 있었죠. 그게 엄마야. 너희들을 뱃속에 품고 있을 때. 우와, 엄마 배가 정말 커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죠. 우리 새 사진도 찍어요.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했죠. 좋아요. 사진기를 설치하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준, 서아, 새 쌍둥이, 그리고 박영희까지요. 하나, 둘, 셋. 김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행복한 가족 사진이 찍혔죠.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4년간의 고통은 끝났고 이제 행복만이 남았습니다. 6개월 후 한지우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죠. 민준과 서아도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한지우는 4년 전 음주운전으로 임신부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그 사고로 기억을 잃었고 4년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한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가 가득했죠.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한지우는 천천히 일어섰죠.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그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아 형수님을 쳤죠. 하지만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제 인생이 망가질까봐. 한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4년 동안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형수님이 제 앞에 서서 저를 원망하는 꿈이었죠. 하지만 저는 용기가 없어서 자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서아는 한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분노해야 할까요? 증오해야 할까요? 하지만 서아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움을 품고 살지 않기로요. 피해자 측에서 할 말이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서아는 일어섰죠. 네, 있습니다. 서아는 한지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한지우 씨를 용서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민준도 놀라서 서아를 바라봤죠. 4년간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기억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새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죠.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죠. 서아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가족, 사랑, 그리고 용서입니다. 그녀는 다시 한지우를 바라봤죠. 한지우 씨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한지우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판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한지우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 그리고 사회봉사 500시간을 명한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벼운 형이었지만 한지우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했기에 선처된 것이죠. 재판이 끝난 후 법정 밖에서 한지우가 서아와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민준은 한지우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지우 형, 우리는 이제 남입니다. 회사에도 돌아오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한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죠. 서아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었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저 자신을 위한 거죠. 미움을 놓아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민주는 서아를 안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두 사람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밖에서는 새 쌍둥이와 박영희가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 아빠, 다 끝났어? 박영희가 물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모두 끝났어요. 이제 진짜 새 출발이에요. 그래, 잘했다. 우리 며느리 정말 훌륭해. 온 가족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택 정원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였죠. 건배,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음악이 흘렀고 사람들은 춤을 췄죠. 민주는 서아의 손을 잡고 춤을 췄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당연하죠. 당신과 아이들이 있는데요. 저도 행복해요. 세상에서 가장요. 두 사람은 춤을 추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년간의 고통은 이제 먼 기억이 되었죠. 파티가 끝나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잠들었고 어른들도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준과 서아는 테라스에 나와 별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별 봐요. 정말 많네요. 그러게요. 마치 우리의 행복처럼요. 민주는 서아를 안았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민준 씨. 그때 서아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준 씨, 저 임신했어요. 민주는 깜짝 놀라서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네, 오늘 확인했어요. 우리 네 번째 아이가 생겼어요. 민주는 기뻐하며 서아를 들어 올렸습니다. 와,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조심해요. 배 안에 아기가 있다고요.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요. 아무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요. 약속해요. 평생 함께요. 두 사람은 키스를 했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이루어진 완벽한 순간이었죠. 그날 밤 서아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끝났다. 4년간의 고통, 슬픔, 외로움 모두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 나는 이제 완전한 행복을 느낀다. 민준 씨와 아이들, 그리고 새로 생긴 아기까지. 우리는 완벽한 가족이다.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 우리는 미래만 바라보며 살 것이다. 함께 영원히. 서아는 일기장을 덮고 민준 옆에 누웠습니다. 민준은 서아를 안고 잠들었죠. 밤하늘의 별들은 그들을 축복하듯 반짝였습니다. 이것이 강민준과 윤서아의 이야기였습니다. 4년간 헤어져 있었지만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1년 후 강민준과 윤서아의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새 쌍둥이는 이제 5살이 되었고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죠. 그리고 새로 태어난 넷째 딸 강민이는 이제 6개월이었습니다. 아빠, 민이가 웃어요. 민서가 신나서 외쳤습니다. 민주는 딸을 안고 미소 지었죠. 그래, 우리 막내가 아빠를 보고 웃는구나. 나도 안아줘요. 미나가 졸랐습니다. 민주는 양팔에 아이들을 안고 행복해했죠. 아빠는 니희들이 있어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거실에서는 서아가 박영희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요즘 꽃집은 어때? 잘 되고 있어요, 어머님.
단골 손님들도 많이 늘었고요. 다행이구나. 네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 박영희는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1년간 많이 변했죠. 더 이상 며느리를 무시하거나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하게 지지하고 응원했죠. 어머님도 요즘 봉사활동 나가시잖아요. 어떠세요? 좋아.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게 이렇게 보람 있는 줄 몰랐어. 박영희는 지난 일을 속죄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들을 돕는 단체에서 활동했죠.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를 이렇게라도 갚고 싶어. 서아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미 용서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과거는 잊어요. 고맙다, 며느리야. 저녁 6시, 민주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요즘 그는 항상 저녁 6시에는 퇴근했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녁 먹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식탁으로 모였죠. 오늘 메뉴는 뭐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니들이 좋아하는 떡볶이와 튀김이야. 와, 아이들은 신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가족들은 오늘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민수는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민서는 친구들과 놀았던 이야기를, 미나는 그림을 그린 얘기를 했죠. 아빠, 오늘 선생님이 우리 가족 그림 그리라고 했어요. 미나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림에는 아빠, 엄마 그리고 4명의 아이들이 손을 잡고 있었죠. 와, 정말 잘 그렸네. 민주는 감동했습니다. 그림 속 가족들은 모두 웃고 있었죠. 우리 가족은 항상 행복해요. 미나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식사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영화를 봤습니다. 새쌍둥이는 소파에 앉았고 미니는 엄마 품에 안겨 있었죠. 이거 봐요. 재미있어요. 아이들은 신나서 영화를 봤습니다. 민준과 서아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행복해했죠. 영화가 끝난 후 아이들을 재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잘 시간이야. 엄마, 오늘도 이야기해줘요. 민수가 졸랐습니다. 서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사랑 이야기요. 서아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민준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죠. 옛날 옛적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어요. 남자는 큰 회사의 회장님이었고 여자는 작은 꽃집을 운영했죠.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여자도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죠.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아주 행복했어요. 그 다음에요? 어느 날 여자는 아기를 가졌어요. 그런데 나쁜 사람들이 여자를 떼어놓으려고 거짓말을 했죠. 여자는 슬퍼서 집을 나갔고 사고를 당했어요. 아이들은 긴장하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4년 동안 여자를 찾아 헤맸죠. 그리고 마침내 다시 만났어요. 와, 그리고 그들은 다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4명의 아이들과 함께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그게 엄마 아빠 이야기예요? 서아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게 바로 엄마 아빠 이야기야. 그리고 너희들이 그 4명의 아이들이고.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웃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정말 특별해요. 맞아. 우리 가족은 특별해. 그리고 엄마 아빠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해. 아이들은 만족스럽게 잠들었습니다. 서아는 아이들의 이마에 키스를 하고 방을 나왔죠. 거실로 돌아온 서아는 민준과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아이들한테 우리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요? 아이들이 뭐래요? 우리 가족이 특별하대요.
민주는 웃으며 서아를 안았습니다. 정말 특별하죠. 우리는 시련을 이겨냈고 더 강해졌으니까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씨, 행복해요? 물론이죠. 당신과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안 행복하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민주는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약속해요. 평생 함께하기로요. 약속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할 거예요. 두 사람은 키스를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강해졌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준과 서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기 별들 봐요. 마치 우리를 축복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는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서아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 씨, 고마워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요. 제가 더 고마워요. 다시 돌아와줘서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은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새쌍둥이는 신나게 뛰어다녔고, 미니는 유모차에서 햇살을 쬐었죠. 아빠, 저기 그네 타고 싶어요. 그래, 가자. 민주는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서아는 미니를 안고 그 모습을 바라봤죠. 우리 남편 정말 좋은 아빠예요. 옆에서 박영희가 말했습니다. 그래, 민준이는 훌륭한 아버지야. 네 덕분이야, 며느리. 아니에요, 어머님. 민준 씨는 원래 좋은 사람이셨어요. 하지만 네가 그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줬지. 서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가족들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요. 그래, 엄마가 정성껏 만들었어. 아빠도 먹어봐요. 아이들은 민준에게 음식을 건넸습니다. 민준은 행복하게 받아 먹었죠. 우와, 정말 맛있네. 엄마가 최고야. 점심을 먹은 후 가족들은 산책을 했습니다. 민준과 서아는 손을 잡고 걸었고 아이들은 앞서 뛰어다녔죠. 여보,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영원할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해가 지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자, 이제 집에 갈까? 네. 차에 올라타는 가족들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주는 서아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하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과 결혼한 거? 서아는 놀라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하지만 내 가족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건 과거예요. 지금은 모든 게 완벽해요. 서아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과 결혼한 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예요. 민준은 감동했습니다. 그는 서아의 손에 키스를 했죠. 사랑해요, 서아야. 저도 사랑해요, 민준 씨. 집에 도착한 가족들은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아빠가 요리할게. 민준이 선언했습니다. 아이들은 신나서 박수를 쳤죠. 아빠, 파스타 만들어줘요. 알았어. 민준은 부엌으로 들어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아이들과 함께 식탁을 준비했죠. 엄마, 아빠가 요리하는 거 처음 봐요. 그래, 아빠가 요리도 잘하시는데. 정말요? 응, 아빠는 뭐든 잘하셔.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부엌을 바라봤습니다. 1시간 후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자, 아빠 특제 파스타 나갑니다. 민준이 접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파스타는 맛있어 보였죠. 와, 가족들은 파스타를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아빠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보드게임을 했습니다. 내가 이겼다. 민수가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모두가 웃으며 박수를 쳤죠. 밤 9시 아이들을 재우고 어른들만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 서아, 박영희는 테라스에 나와 차를 마셨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그래, 매일매일이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박영희가 답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어머님. 세 사람은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네, 어머님? 내가 정말 미안했다. 과거에 너한테 그렇게 대해서 어머님 이미 용서했다고 했잖아요.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박영희는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정말 훌륭한 며느리야. 아니, 훌륭한 딸이야. 서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박영희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도 고맙다. 이 못된 시애미를 용서해줘서. 민주는 어머니와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이제 완전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박영희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고 민준과 서아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정말 완벽한 하루였어요. 서아가 침대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런 날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민준도 침대에 누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죠. 여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그냥 이렇게요. 가족과 함께 사랑하며 행복하게. 간단하네요. 간단한 게 최고죠.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민준 씨 약속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기로요. 약속해요. 평생 함께 영원히 행복하기로. 두 사람은 키스를 하고 서로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험난했지만 결국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4년간의 분리, 고통, 슬픔,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들은 다시 하나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앞에는 밝은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민준과 윤서아, 그리고 그들의 네 아이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번 황혼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끔찍한 이별에도 다시 만나게 된 한 가족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지 않았나요? 황혼 온도계 채널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정보 또는 고정 댓글에 적힌 메일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다음에도 황혼님들에게 들려줄 재밌고 귀중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